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남자의 영화 발굴 채널 호우시절. 오늘 저희가 발굴해볼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원우 씨가 줄거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2015년 7월에 개봉해서 한국에서만 약 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이라 할 수 있겠죠. 인사이드 아웃의 발굴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픽사의 아주 에이스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피트 닥터 감독의 2015년작이고요. 이분이 사실상 픽사 애니메이션의 그 어떤 영광의 순간을 만든 주역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토이스토리 1, 2편 원안을 담당하신 분이고, 또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은 작품인데 월2라는 작품도 원안 담당하셨고, 업이라는 작품, 이렇게 왜 초반 시퀀스가 되게 많이 노년 부부의 어떤 삶을 보여주는 초반 시퀀스가 상당히 호평을 받은 업이라는 2009년 작품부터 연출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을 성공을 시키시고 토이스토리 4를 기획을 하고 온워드, 그다음에 소울, 루카 기획, 그다음에 또 최근작인 버즈 라이트이어 각본과 기획 등의 참여를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강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봤음직한 상상에서 모든 작품들이 다 출발을 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원안을 짜신 그 토이스토리의 경우에도 이 장난감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우리가 사실 한 번쯤은 해본 것들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사이드 아웃은 우리의 머릿속 혹은 마음속에 이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고, 거기에서 5가지 감정들이 끊임없이 일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분과 감정 상태를 결정한다 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진행이 돼요. 이건 정말 애니메이션이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영화의 포커스는 이 5가지 감정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기쁨이 조이라고 하는 감정과 슬픔이 새드니스라고 하는 감정을 주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두 감정은 라일리라고 하는 어린 소녀의 머릿속에 살고 있거든요. 기쁨이와 슬픔이, 그리고 또 다른 동료들,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등등 총 5개의 그 감정들이 이 소녀의 감정 상태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또 다른 이 멋있는 점은 이 소녀가 맞닥뜨리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을 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게 요약하면 사춘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라일리라는 소녀가 미네소타에서 살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이 우울, 또 친구들과의 갈등, 향수병 같은 걸 어떻게 극복하는가, 또 어떻게 가족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저희가 성장 과정에서 한 번쯤은 당연히 경험해 봤음직한 청소년기에는 다 이렇게 통과 의례처럼 마주하는 그런 사건들을 이제 모아놓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평범한 사건이지만 이거를 직접 태어나 처음으로 겪는 라일리한테는 상당히 큰 사건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라일리의 행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5가지 감정들에게도 이 모든 일상들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5가지 감정들의 목적은 오로지 라일리가 행복해지는 거, 그거 하나고요. 또 라일리에게 아주 중요한 감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 감정 섬들이 몇 개 존재를 해요. 가족섬, 엉뚱섬, 우정섬, 이런 중요한 가치들을 지켜내는 것도 감정들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은 기쁨과 가까이에 있고 슬픔과는 좀 먼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라일리의 감정 컨트롤 본부의 대장격인 리더인 기쁨이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일리한테 중요한 핵심 기억으로부터는 이 슬픔이를 좀 떨어뜨려 놓으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약간 왕따 시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까지 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도 하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 컨트롤 타워 바깥으로 튕겨나가서 라일리의 잠재의식 밑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입니다. 이대로 만약에 작품이 끝나버린다면 라일리는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을 아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영리하게도 이 영화는 이 기쁨과 슬픔이 잠시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탈락해 있는 이 순간을 라일리의 미네소타 향수병, 또 부모에 대한 반항 같은 인생의 순간과 다 결부를 시키고 있어요. 라일리가 방황하는 동안 기쁨이와 슬픔이가 갖은 고생을 해나가면서 감정 컨트롤 타워로 돌아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또 이 과정에서 라일리의 오랜 꿈들, 또 어린 시절의 추억들과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라일리가 만들어낸 상상 속 친구 빙봉이라고 하는 조력자를 만나서 관계를 쌓아나가기도 합니다. 필연적으로 한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는 이 상상 속 친구와 이별해야 한다는 이 인생의 진리랄까요? 이런 것들까지를 이 영화는 건드리고 있고요. 비단 라일리만이 아니라 라일리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 아빠, 엄마, 친구들, 또 심지어 개와 고양이의 머릿속 감정들까지도 살짝 보여주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좀 더 깊은 시선을 던져봐 줄 것을
차분하게 제안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세계관으로 진행이 돼서 이게 뭐 드라마로까지 막 시즌 2까지 그렇죠.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를 누리기도 했고요. 5개나 되는 감정들이 오로지 나 하나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음흠. 어떤 그런 든든함 같은 게 이런 컨텐츠들의 어떤 특징이자 매력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뭐 조세프님도 혹은 이 선생님도 이 작품에 대해서 간략한 인상평이랄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번에 처음 보셨나요 혹시 조세프님?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셨어요? 이게 2015년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그 개봉하고 나서 네. 원우 씨한테도 이 영화에 대한 평을 좀 몇 번 들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인사이드 아웃을 되게 호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좋은 평가를 많이 하셔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저는 봤어요. 네. 네, 굉장히 근데- 기대를 하고 봤더니 전 그렇다는 건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나왔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밌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네네. 그게 아무래도 제가 만화 영화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네. 폭이 아마 달라서 그런 게 아닐까. 폭이 그러니까 만화 영화나 이런 거는 저에게는 좀 더 명랑하거나 네. 해사한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툴로 저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만화 영화라는 표현 자체가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뭐 디즈니 만화동산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죠. 저한테는 그냥 그런 어떤 꿈과 상상을 자꾸 줘야 되는데 네. 되게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다. 이 부분을 만약에 오히려 오. 되게 뭐 BBC나 이런 데서 다큐멘터리로 만든다면 네. 훨씬 더 재밌게 내가 봤을 것 같다라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게 저라는 사람에게는 네.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마음에 대한 고찰을 오히려 저는 좀 굳이 만화 영화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들어서 이 영화를 저도 뭐 한 2번 정도 지금 봤는데 네. 보면서 되게 좀 공부하듯이 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좀 접근하기 용이하게 봤다기보다는 그냥 이걸 이렇게 굳이 다 네. 그냥 설명해 줘야 되나? 라는 생각이 약간은 제 안에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커가면서 내 마음속을 고민해보고 들여다보고 해석해보고 생각하는 거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데 네. 그 어떤 자 원래 마음이란 이런 거야라고 그냥 인사이드 아웃은 어린 친구들에게 그냥 오히려 새로운 교보제처럼 네. 일종의 텍스트북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게 그냥 상상력을 더 건드려주지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었습니다.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두면 네, 안 됐었던 네,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보셨다. 순기능도 있겠지만 저는 오호 상당히 의외의 이제 감상평이네요. 이상 선생님께서는 이게- 신기하게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게 신기해요. 그 조쿠나 셰프는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봐도 네. 제가 이제 조쿠나 셰프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기도 했지만 네. 뭔가 이게 사랑에 대한 결핍이 별로 없는 사람처럼 사랑에 대한 결핍이요. 왜 너무 외로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네. 사랑 많이 받은 사람처럼 이게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영화 이야기가 나왔으니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는 내내 네.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이게 수용해주고 알아주는 네. 사람이 오. 있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어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오. 하게 만드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봉 당시에 아마 와이프와 같이 영화를 봤을 것 같은데 네. 중간중간 좀 이게 눈물이 나오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뭉클한 부분들이 있었죠. 빙봉이 그렇죠. 그 그렇죠. 절벽에서 네. 이제 완전 그 잠재의식 지하에서 지하에서 이제 올라오지 못하는 네. 끌어올리는 그 과정. 그런 네. 과정에서 좀 눈물이 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조쿠나 셰프와 내가 느끼는 네, 부분이 네. 다르구나. 어. 아무래도 이 영화가 이게 나에게 이제 자극시키는 부분이 네.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이게 들었어요. 갑자기 이 두 분의 감상평이 너무 호기심을 자극하는 네. 것 같은데 이상 선생님이 그러니까 근데 인사이드 아웃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수용받는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이드 아웃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감정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이제 아이의 감정을 라일리에게 좀 하는 그렇죠 다가가는 그런 아하. 어떤 모습들도 그렇고 아이를 네네. 이해해 보려고 하는 네네네. 그런 어떤 노력들 아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다음 에피소드까지 이거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어쩌겠어. 기다려야지.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저희 이제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제가 약간 까칠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까칠이의 구성 성분이 되게 충분한 사랑을 받은 거에서 비롯됐다는 저는 게 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게 너무 조금씩 재밌는 보이는데. 부분 아니냐는 맞아요. 거지. 재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줬는데 까칠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먹고 쳤어. 본인에게 이제 충족이 됐으니까 별로 이게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거죠. 너무 재밌는데 저희 진짜 재밌는 얘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나눠볼 생각이고요. 영화에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영화에 대한 좀 질문들도 한번 던져보면서 네. 또 우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기쁘게 만나요. 우리의 호우 시절.